입니다. 최근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추 부총리가 언급한 일부 IT 기업이 양대 인터넷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네이버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 3천만 원인데 올해 10% 더 올랐고,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 7천만 원인 카카오도 올해 15% 더 올랐습니다. 이처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서 다른 기업들이 뒤이어 올리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게 추 부총리의 판단입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전문가들은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9일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어제 그 추경호가 고임금 업체들은 대기업 위주로 고임금 대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해주면 좋겠다. 그 발언이 나오자 아주 나라가 들썩했죠. 모든 언론들은 헤드라인으로 뽑고 방송들도 물었죠.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고고TV도 대기업을 다니면서 임금 생활자도 했고 또 제 사업체도 한 20년 해봤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추경호의 말이 100% 옳아요. 100%. 왜 그러냐 하면은 요번에 오는 이 고인플레는 어제 안철수라는 놈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걔 진짜 걔 정치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응? 경제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교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여당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안철수라는 놈이 이게 이번에 그 경제위기 고인플레 이 시대가 열리는 것은 IMF 외환 위기와 그 다음에 2007, 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의 금융 위기하고 같이 붙이면서 그거보다 심할 것이다. 2년은 각오해야 된다. 말을 할 적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고고TV가 필구지만 고고TV는 벌써부터 이걸 정의를 내리기를, 이거는 1970, 80년도에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일어났던 원자재발 인상과 그 오일 쇼크하고 맞먹는 인플레예요. 그때 정권이 무너졌어요.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박정희보다 더 강력한 독재인 전두환이 태어났다는 거죠. 응? 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실 테고. 그러면은 지금 왜 추경호가 이런 말을 했는가? 응?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일반인들이나 그 임금 생활자들은 아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임금을 못 올리면 우리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앉아서 가처분 소득이 사용할 돈이 없으시는 거 아니냐? 망발이다 이런 식이죠. 임금 생활자들이나 전 대부분들이. 그런데 왜 그들이 틀리고 일반 임금 생활자들의 말이 틀리고 추경호의 말이 옳으냐 하면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윤석열은 지금 시장 만능주의, 시장 능력주의로 가자, 자유시장 경제로 가자 하는 게 이 정부의 모토죠. 뭘 알고 짓거렸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근데 지금 인플레가 예상치 못하게 큰 파고가 오는 것이죠. 응? 그러면은 인플레가 오면은 그저 기업은 대비를 해요. 인플레 다음에는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인플레가 오면은 자기들이 원자재 값이 앙등이니까 요번에 특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임금 인상도 해줘야 되고 자기들의 생산품을 인상할 수뿐이 없다 그러는데, 그 결국에는 임금이 따라 올라도 인플레보다는 더 많이 못 따라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결국에는 매출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시장 개입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우리는 자본민주주의 국가니까, 시장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서구 자본주의하고 미국, 유럽하고 일본은 조금 특이해요. 일본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노동 유연성이. 응? 노조라는 대기업 위주, 공무원, 공기업 위주의 강력한 노조 카르텔에 의해서 그들만 잘 살고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뽑고 나면은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경제 위기가 오고 매출이 떨어질 거 예상을 하고 기업 순이익이 떨어질 거를 예상하는 순간 강제 해고가 들어가고, 그죠? 임금을 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노동 유연성이 없고 해고의 자유성도 없고, 그죠? 그냥 해고하지 말고 계속 사람을 받고, 그죠? 채용만 하라는 게 이놈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려면은 노동자를 갖다가 고용을 해서 자르지 마라. 무슨 위기가 오든 회사가 망하도 자르지 마라는 게 이 나라의 노조 아니에요. 대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 공무원 노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공산국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로 가서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주고 임금을 확 낮추고 국가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체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좌파와 우파, 즉 진보 보수의 경제 원리가 막 충돌을 하고 있죠. 핵심이 뭐냐면 이 추경호가 말한 것은 고용 유연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부 귀족 노조들, 귀족 카르텔에 쪼여서 IT 신생기업들, 신산업들이 너무 임금이 높아요. 삼성전자까지 포함해서, SK까지 포함해서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들만 귀족 계급의 귀족 임금을 누리고 그 외에는 즉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고용 창출률이 90%가 중소기업이니 중소기업 사람들은 대기업만큼 월급을 못 올리니 그들이 결국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그들이 상실감을 갖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이반을 한다는 것이고 초양극화가 한 번 더 벌어지니 대기업에서 임금을 좀 자제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이 핵심은 탁 빼고 전부 다 말하는 게 말이야. 직장인 월급을 갖다가 스테이 고정시켜가지고 고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이 화가 난다. 임금 노동자의 급여는 올리지 않고 희생을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추경호가 한 말이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4월 달부터 계속 한은에서 보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만땅에 와 있어요. 상상 초월의 인플레이션이 난 온다고 이번에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죠. 그렇죠? 이거 외생 변수라고 꼭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야 물가 올라가. 그럼 우리도 임금이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이게 악순환이 온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임금도 올라가야 되고, 또 임금이 상승하고 나면은 물가가 또 더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난민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기간 산업이나 또는 펀더멘탈이 강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남미 애들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인플레가 와. 임금 올려. 물가 올려. 임금 올려. 그러다가 말이야. 빵 하나 사려고 말이죠. 차에다가 한 트럭 싣고 빵 하나 화폐 한 트럭 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높아. 공무원 대기업 노조 결성된 그 업체들이 너무 높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나라 고용을 창출하는 90%의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으면은 너무 높다는 거야. 그들이 쉽게 말해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요새 그냥 먹고 살려고 집에서 눈치 보고 나가는 애들이 아무 일도 안 하면 눈치 보이고 자기 용돈도 써야 되니까 그들이 나가는 것은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2,500, 3천만 원 초임이.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는 방송을 하기를 네이버가 작년에 그 평균 연봉 1억 3천이었다. 근데 올해 10% 더 올려준다. 또 카카오는 작년에 평균 임금 1억 7천만 원인데 올해는 15%를 얻어서 2억을 준다 월급을. 그리고 공기업도 말이죠. 신입 직장이라 가서 1억이 넘어요. 들어가서 한 2, 3년만 있으면은 대기업도 삼성전자나 SK 이런 애들이 지금 초임이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3, 4년 하면은 과장으로
뭐 대리 과장으로 올라가면 7, 8천, 8, 9천인데 거기도 성과급이 또 나와. 그리고 공기업 이놈들은 나라가 빵꾸 나고 매출이 안 오고 순이익이 적자가 나도 성과급 받아가. 공무원들은 따박따박 2달에 한 번씩 1년에 600%의 상여금을 받고 거기다가 연금 빵빵 해요. 그 공무원은 그달 타는 월급이 대기업보단 적지만은 평생 노임을 따라서 환산을 해보면은 대기업보다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공무원이 지금 월급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5급 공무원들이 걔네가 평균 한 5, 6천만 원 돼요. 월급이. 그 다음에 연금이라는 게 막대한 연금이 나와. 15년 이상만 근무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임금 생활자들 갖다가 지금 직격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호기를 만난 거예요. 호기를. 그런데 이걸 구조개혁을 하고 우리가 말이죠.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제가 사업을 처음 할 적엔 90년도부터 이 말이 나왔어요. 고임금, 고비용, 고금리. 근데 꾸역꾸역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복지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고용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전 요번에 안 터지더라도 요번에 인플레 고인플레 요번에 경제위기 안 터지면 언젠가 터진다고 봐요. 그때 나라 쑥밭 나요. 응? 이런 걸 말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이제 한은에서 경고를 했어요. 며칠 전부터, 저번 달부터, 저저번 달부터. 근데 한은의 논리하고 추경호의 논리가 똑같아요. 근데 한은 총재한테는 이놈들이 욕하고 막 질타하고 막 비난하지 않고 추경호가 여당의 그 경제부총리가 추경호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지랄하는 거야. 제 전번 이거 오늘 그 27일 하나 27분짜리 올렸는데요. 1위에 1위 넉대와 넉대 이제 그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극소수 쉽게 말해서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이것들 우리나라에 5% 정도뿐이 안 돼요. 나머지 95%가 대단히 힘든 삶을 살아가니까 95%의 5%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연금이나 얼마나 받을까? 나라에서 얼마나 도와줄까? 부조를 해줄까? 기초연금 얼마 줄까? 이런 거나 지금 신경 쓰겠지만은 20대, 30대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지들이 능력도 안 되는데 대기업 월급을 원하고 그런 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이게 한번 터질 때가 됐다고. 이걸 막으려면은 그런 국민들 우리도 대기업 월급 줘. 대기업 평균 연봉이 1억이 다 넘어요 지금. 그런데 중소기업 평균 연봉은 3천만 원뿐이 안 돼요. 그거를 과연 그 민중들이 견디겠냐는 거죠. 언젠가는 혁명적인 그 반란이 한번 일어난다고. 그게 요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걸 막아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그 은행놈들이 하는 게 뭐야? 그냥 앉아서 그냥 이거나 하고 뭐 거기에 뭐 해외 유학파가 뭐 필요해? 창구 직원들이 솔직히 그냥 고졸시키면 되는 거야. 거기에 지잡대도 들어가 해외 유학파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대리만 돼도 평균 1억이야 연봉이. 고리 사채를 하고 사채 일을 하고 해외에서는 돈을 못 벌어 그것들은. 그냥 주담대 신용으로 고리채만 벌어가지고 그냥 연봉 과장급들 되면은 막 1억 2천 3천 거기다가 막 성과급 튀어나오고 이래요. 1억 2억 받고 연말 되면은. 그래 이런 말을 나오면은 그러면 국회에서도 공무원부터 깎는다. 공기업부터 깎는다. 국회의원부터 월급 50% 깎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는 가만히 있고 공기업 공무원 국회는 가만히 놔두고 대기업 임금만 차지하라 그러면은 열받지. 그건 잘못됐고 또 이런 게 나오니까 민주당 놈들은 공격하기를 소주성이 답이다. 소득 수도 성장이 답이다. 야 임마 지금 인플레 시대에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을 더 올리면 어떡해. 이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으로 올라왔잖아요. 5년 동안 보면은 임금이 2배 이상 올랐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 거야. 최저임금을 10,000원 맞춘다 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진격화시켜가지고 초양극화를 벌여버린 거야.
대기업 노조나 공무원들은 더 받게 되고 밑에 놈들은 임금 올라봐야 최저임금 줘봐야 몇 푼 안 올랐고 그걸 바탕으로 기저효과로 말이지 승수를 해가지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은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월급을 챙겨가고 초양극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 민주당 놈이 여기 또 소주성이나 소주성이 소주나 처먹고 대지던가 그게 지금 20대 30대 남자애들도 그게 지금 세뇌가 당해가지고 월급 줘 우리도 더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평균적인 생활자들이 집안 생활을 하려면 뭐 25년 걸린다, 18년 걸린다 그러는데 대기업 애들은 안 그래요. 공무원 애들, 대기업, 공기업 상위 5%의 임금, 고임금 생활자들은 또 IT 기업 이런 것들은 3, 4년만 하면은 시대 자본이 생겨. 과거에 우리 30년 전에 저희가 집을 마련할 때보다 훨씬 빨리 마련해요, 이놈들은. 대출을 그만큼 주니까 직장이 안정되고. 지금 사회가 이상하게 되고 썩었어. 마지막으로 하나 올릴게요. 이거는 뭐 크게 볼 필요 없지만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얼마 전부터 나오는 게 이제 인플레 시대가 오니까 초고 인플레가 이번에 터집니다. 옛날 인플레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냥 1970년대 말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대출 초임이 반이야, 반.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돼요. 근데 일본보다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 저물가 때문에 그래요. 성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안 올라가죠. 성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물가가 맨날 많이 났어요. 걔네들은. 물가 상승률이 없어. 그래서 인플레를 갖다 유도하려는 애들이야.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들은 이거 빠글빠글해. 조선조 이거 못 먹었는데 이제 잘 살아보자. 5천년 동안 못 먹고 집도 없이 살았어. 돌격! 잘 살아야 돼. 그런 망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보면 돈이 목적이야, 인생이. 나라 썩어가요, 지금.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저물가 때문에 지금 임금이 안 오르는 거라고 그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말이죠. 몇 년 전만은 런던이 세계 물가 1위였고 뉴욕이 2위였는데 그걸 다 따라잡아 금자탑을 쌓았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식품 물가 1위야, 1위. 생활 물가에서 1위야, 우리나라가. 저 남미 저런 데 빼고. 한심해, 진짜.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가세요, 그냥. 한국의 대기업이 외국의 대기업하고 비교해보면은, 한국, 일본, EU, 미국하고도 비교해야 되는데, 미국은 여기서 뺐어요. 우리가 여러분, 유럽보다 잘 사는 줄 생각하세요? 그 국민소득이 좀 높아졌다고? 아유. 한국 대기업과 외국 걸 비교해보면 한국이 2002년부터 2018년 동안 한국의 임금 인상률은 120%고 EU는 37%고 일본은 5%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은 꾸준히 2000년 성장을 했고 EU나 일본은 정체였죠. 정체 또는 마이너스.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중간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급여차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게 세계 최고란 말이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의식이 없어요. 진영으로만 갈려가지고. 그런데 윤석열이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못 고치면 성공 못해요. 좌파 애들은 그냥 돈 풀면 되는 거야, 빛을 널든 어떻게 하든. 근데 우파 보수 쪽에는 빛을 놀리지 않고 정부를 작게 하고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부채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국가 부채를.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초양극화의 시대가 요번에 한 번 더 열린다고. 세계 최고라니까. 중소기업 이하하고 대기업하고 연봉 격차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카카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신기술이야? 국내에서 그냥 아웅다웅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빨아먹는 거지, 솔직히. 네이버가 그리고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이 그렇게 미래 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인터넷 안에서 말이지 희한한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 따먹고. 왜 그렇게 많이 받느냐고.
창의성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이 들고 은퇴한 사람들은 그런 데 못 들어가나 2030들은 그런 데를 희망 직종으로 가니 월급도 많이 줘, 복지도 좋아, 자기들 마음대로 재택도 해,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야 원하면 다 해줘.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냐고. 근데 그들의 임금이 쉽게 말해서 90%의 그 사람들의 임금보다 너무 많으니 사회적인 박탈감, 사회적인 그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막자는 게 추경호의 말이고 한은 총재의 말이에요. 이게 민심 위반으로 요번에 온다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대기업들의 그 넉대 같은 이기성은 그만하고 그만큼 얻어 처먹고 그러면은 너희들 사업해봤어? 사업하면 얼마나 힘든지? 대충 욕심 부리고 밑에 사람들 끌어올려줘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있는 데는 끌어올리고 그걸 맞춰나가는 거지. 여기서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추경의 말이 옳다.